화요일 이 시간에 정치화투가 있죠. 오늘은 또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만큼 여야 후보들 캠프의 마지막 유세전으로 좀 꾸려볼까 합니다. 각 캠프마다 연결을 할 거고요. 똑같이 8분 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좀 시간 제한 두어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후보 캠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캠프의 김영배 전략본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네. 마지막 날 느끼는 캠프에서 보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은요, 현장 열기가 후끈합니다. 특히, 우리 일 잘하는 박영선, 그리고 평생을,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에 헌신해온, 그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열기가 네. 확실하게 모아지고 있는 거를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유세장에서 시민들 만나면 시민들이 가장 무슨 말씀을 말하세요? 예, 요즘 이제 가장 저희들이 많이 듣는 소리가,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민주당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네. 많이 좀 고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제 여성 시장을 한번 가질 때가 됐다. 파리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던데, 우리도 일 잘하는 여성 시장 한번 뽑자. 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네. 서울의 그 사전 투표율이 21.95%가 나왔습니다. 네, 이 수치는 높았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했던 2018년이나 2014년보다 한 3% 가까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열기가 뜨겁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종로, 그다음에 동작, 그다음에 성북, 서대문 이런 곳이 특히 높았는데요. 네. 이것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데고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가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 그동안 여론조사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여론조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샤이 진보가 꼭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보면 조금 상황이 불리하거나 혹은 아니면 언론 지형이 좀 좋지 않으면 주변에 자기 뜻을 잘 안 밝히는 그런 층을 이제 샤이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 열기가 높았고 또 지난번과 똑같은 패턴으로 높은 곳이 높고 낮은 곳이 낮았다는 이 같은 패턴을 볼 때 민주당 우위의 사전 투표의 지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따라서 이제 본선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읍소와 호소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합친다면은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2030 세대에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캠프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사실은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망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정부 여당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좋은 공약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전철 패스 40% 할인이라든지 5GB의 그런 이제 데이터를 좀 제공하겠다든지 등의 여러 이제 청년들을 향한 그런 이제 주택 공약 포함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요.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 본투표라서 아직도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막판 변수, 막판 승부처 이런 것도 좀 존재한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승부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좀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이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선거전이 진행이 되면서 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든지
또 투기나 심지어는 뭐 저쪽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수 공작을 했다는 뭐 보도까지 나오는 등 이렇게 좀 굉장히 사실 공직 후보자로서는 이 적격이 아닌 네. 이런 후보들을 공천한 모습에 좀 실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린다면 저는 좋은 결과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 또 한번 정말 읍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두고서 이제 맹폭 이어가고 있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뭐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안 보이고 생태탕만 보인다 뭐 이런 좀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언론에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네. 좀 집중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하도 정말 어이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대고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역시 그래도 이 평생을 정말 개혁에 헌신하고 유리천정을 깨오면서 최초의 그런 여성 중기부 장관, 여성 원내대표, 여성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정청이 나 있는 이런 우리 박영선 후보의 진면목을 네. 우리 시민들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만 보시고 회초리는 저희들 민주당에게 주시고요. 우리 박영선 후보에게는 아낌없이 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어제 TV 토론은 뭐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였다고 보세요? 예, 어제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후보가 그런 공약에 대해서도 잘 부각을 했습니다만 어제 오세훈 후보가 또 하이시티 의혹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끝까지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민생에 집중하고 정말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박영선 후보의 면모와 그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시민들께 좀 주목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득표율은 몇 퍼센트를 캠프에서는 잡고 있습니까? 목표치를? 지금 이제 투표율이 보니까 이 보통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4대6 정도로 구성되는 게 보통 그 룰이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비교해 보면은 아마 이번에 한 54.88% 그러니까 2014년이 56.8%였는데 거기에 거의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시민들이 후보의 진면목을 좀 보신다면 저는 네. 이제 이 투표장에 나오셔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30초 남았거든요. 유권자 여러분께 네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역시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평생을 헌신해 오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왔던 우리 박영선 후보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들 민주당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시민들을 모시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3초 빠진 7분 57초 딱 써주셨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김영배 전략본부장 연결을 했고요. 다음은 오세훈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신환 후보로 모셨는데 이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캠프에서 느끼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뭐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크게 허탈해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이 이번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만나시면은 여러 가지 뭐 부탁이라든가 호소라든가 또 주장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해주십니까? 뭐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죠. 예,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통이 계속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경제 회생이나 일자리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럴 시장이 누구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 역대 재보선의 최고 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여야 모두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 같다라는 분석들 해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오세훈 캠프에서는 사전 투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전 투표 자체가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요. 예. 저희로서는 보궐선거 사상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의미가 정권 심판 여론이 사전 투표율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제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을 내서 적극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본 투표에 아무래도 보수 쪽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예, 과거의 투표 성향으로 봐서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의 경우 20, 30대 젊은 층들이 상당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저희로서는 사전 투표도 이번에 꼭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2030 세대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오세훈 후보 쪽이 2030 세대의 강점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단순히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만을 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저희로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그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됐잖아요. 네. 이제는 문재인 정부 4년차 들어서면서 그것이 좀 지긋지긋하다. 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정서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나 예. 박주민 의원의 경우 그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더 많이 크게 분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투표까지 합친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50% 이상 투표율이 나오면 네. 무난히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55% 정도 투표율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막판 승부처가 어떤 지점일 거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었다가 마지막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된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곤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이 일관되게 네거티브 공세로 지속하면서 예.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이 무슨 생태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누가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인데 지금 여전히 어제 TV 토론도 그랬고 내곡동 거짓말 이 공방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오 후보의 초반 대처가 좀 부족했다. 의혹으로 좀 자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이번 논란에 대한 본질은 네. 오세훈 후보가 땅 투기를 했느냐, 권력을 남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본질인데. 네네. 지금 생태탕하고 선글라스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배우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속받은 땅이니까 전혀 부동산 투기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본질과 상관없는 거짓말 프레임으로 계속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께서는 이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고 예. 지금 이번 선거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하면 네네.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는 그 행태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위선이고 이중성이기 때문에 네.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좀 아쉬웠던가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더 좀 부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대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은 서울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런 정책이나 미래 비전보다는 민주당에서 초지일관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이끌어왔던 이번 선거가 네. 우리 시민들한테 또다시 정치적 염증이나 실망을 끼쳐드리진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네. 내일 이후에는 새로 시장이 되는 그 후보의 경우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 시민들의 삶에 또 변화에 분명히 힘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정까지는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네. 어디를 다니세요? 막바지 유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신촌에서 집중 유세를 하려고 하고요. 그 이전에는 서울의 군데군데를 아주 후보가 직접 걸어서 시민들도 만나고 네. 한 분 한 분 마지막까지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독려하는 그런 작전들을 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초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투표가 하루 남았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보내주시는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주신 사랑, 애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정신 차리고 잘하라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서울시정과 또 하루빨리 이 부분을 수습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후보는 오세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밀어주셔야 크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셔서 꼭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 그 위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세훈 후보 캠프의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와서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윤지수 씨입니다. 네, 서울이어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춘 후보 캠프의 전재수 총괄선대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 상황, 민심의 흐름, 캠프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 선거 초반에는 저희가 상당히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예.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너무 많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께서 이 부동층으로 좀 돌아서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층을 얼마나 이제 많이 좀 확보를 하느냐가 선거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그 경선 과정에서 이현주 후보가 했던 말이 결국은 맞았구나 라는 이야기들까지 돌 정도로 박형준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선거 막판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판 변수가 좀 느껴지세요? 많이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도덕성 문제 때문에 전임시장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이제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 민주당의 기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도덕성 문제 때문에 치러진 선거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다시 부산시장 뽑았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부산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정책 선거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 너무 좀 네거티브가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후보 검증은
당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후보 검증을 좀 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많은 상대 후보들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경선 과정에서도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걸 부산시장 후보라고 이게 내세워놨는데 보니까 이 검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과정에서는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후보 검증에 부실했던 국민의힘에게 좀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피해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호부터 12호 공약까지 착실하게 이제 부산 시민들께 내보였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끝까지 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덕성 검증은 검증대로 하더라도 네. 부산의 경제와 부산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도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영춘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가덕신공항 2029년 조기 완공입니다. 국민의힘도 가덕신공항에 찬성을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이 반대하는 한은 국민의힘 부산시장만 가지고는 이 가덕신공항 2029년도에 개항하는 것은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반드시 2029년 개항을 해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에 6천만 명의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국제도시로 부산이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네. 120년 된 경부선 철길이 부산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17km 40리의 경부선 철길을 지하로 밀어 넣어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오롯이 녹지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부산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을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께 10만 원씩 해서 이제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우리 부산 시민들은 물론이고 예. 중소 상인들도 크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꽤 높았는데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18.65%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았지만 지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전체 다 보면은 상당히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 15개월이라는 짧은 부산 시장직인데 근데 짧은 임기이긴 하지만 부산 경제, 부산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뽑았다가는 이게 부산시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맨날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받고 또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다니느라 이 부산시정에 집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사전투표에 많이 반영됐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막판 승부처라든가 아니면 승부가 갈리는 지점 어떤 내용이나 쟁점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 유권자가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할지.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저희들의 기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선거입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도 도덕적으로 의혹이 너무나 많은 해도 너무 많은 이런 이 후보를 뽑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부를 가를 변수는 도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영춘 후보는 지난 20년간의 직계 좀비 속 전체에 걸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도덕성에 의혹이 없는 깨끗한 후보 김영춘 후보로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모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내일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들은 대략 이제 좀 추이를 보니까요. 네. 한 50% 중반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재보궐선거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또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특히 2030 세대들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할 것이고요. 네. 다만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상대 비교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부족한 건 많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공정과 정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산 시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교 우위는 민주당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결국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저희들이 투표율이 상당히 좀 50% 중반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전재수 총괄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후보 캠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동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희곤 의원입니다. 예, 캠프에서 느끼는 지금 부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매일같이 조금 전도 유세하고 왔습니다만 유세 현장 다니고 있는데요. 예. 아주 열기가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건 뭐냐면 예. 정권 심판에 대한 부산 시민의 아주 강렬한 열망이라고 저 보고 있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박형준 후보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박형준 후보께 부산 시민들은 뭘 바라시고 뭘 원하십니까? 그건요. 이번 선거 잘 알지 않습니까? 본질은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네. 이번 선거 왜 합니까? 하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부산 시민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네, 그런데 예. 부산시 수장 성범죄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삶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요. 네. 또 그 권력형 성범죄를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부산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따지고 들면 집값, 세금 다 올렸고 또 서민들은 지금 코로나다 뭐다 죽을 판이고 그러면서 또 LA 투기, 청와대 김상조 실장까지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양면성이 드러나서 국민들 가슴 속에 불난 국민들한테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고 보고요. 네. 이건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윗선이 정점을 보여준 거다. 그에 대한 시민들 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에 대한 분석이 참 여야별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박형준 캠프 쪽에서는 이번 사전 투표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사전 투표율은 아시다시피 전 다른 선거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사전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온 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정권 심판에 대한 시민들 열망이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형준 후보가 네. 그런 열망을 잘 담아내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져 있기 때문에 네.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아무래도 그럼 박형준 후보 쪽에 기대를 거는 분들도 좀 많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유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예. 과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좀 거부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전투표 많이 하셨다고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6대 의혹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LCT 의혹 관련해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10대 의혹이다, 6대 의혹이다 민주당에서 하루에 한 건 이상씩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네. 실체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유세 현장에서도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네. 이번 선거가 도대체 시장 후보를 뽑는 거냐 아니면 시장 후보 부인을 뽑는 거냐. 예. 상대적으로 박형준 후보에 대한 별 흠집이 없으니까 사업하는 시장 후보 부인을 도리어 공격하고 예. 선거의 본질을 흐리고 정책 선거 하겠다 해놓고 도리어 마타도 흑색 선전 네거티브 선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시민들이 식상하고 이제는 안 속는다, 믿지 않는다. 네. 다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냥
대포에 불과하다, 공갈 대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표 공약은 역시 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정부가 지금 공공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부산은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대학을 살리는 것이 산학 간의 그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메가시티를 뛰어넘는 메타시티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또 15분 도시라는 대표 경략이 또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연결된 이 길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덕에서 해운대까지 2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이걸 15분 내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교통난 해소하자는 게 가장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덕도에서 해운대까지 15분 동안에 갈 수 있어요? 그게 그 터널을 뚫어서 약 2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터널을 뚫어가지고 최고속도 1000km로 가는 기술을 갖춘다면 한 15분, 20분 내로 갈 수 있고 동서를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어반 루프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판 승부처 혹은 승부의 변곡점 지점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유권자가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앞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유권자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관점에서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민주당이 흑색 선전한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 뭐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걸 듣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제 뒤늦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선거가 끝나가면 제 입맛대로 독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수년 전 의혹까지 다 꺼내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맡아도록 하고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도대체 정치에 실망하고 또 정치의 혐오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거 이후 야권 재편에도 많은 관심 쏠리고 있고, 또 이번 뭐 서울 부산시장 선거 승패 관계없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대권을 향한 야권의 재편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향후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이번 선거의 결과가 물론 이제 그 앞당기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의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선거 이후 분명히 야권의 힘이 쏠리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승리한다 보고요. 서울, 부산 다. 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야권 세력을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재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야권 재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유세 현장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서울, 부산을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아마 야권 재편의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나, 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45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왜 박형준 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사실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도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하나같이 내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도리어 박형준 후보가 무결점에 가까운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엉터리 같은 가짜뉴스를 내놓고 있다고 보여요. 유권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는 정말로 뭐 강적들이나 아니면 방송 패널이나 나와서 알겠지만은 그간의 경험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다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